3의 첫 느낌은 가볍다였습니다. 실제 무게는 단 11g 줄어들었는데 손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은 꽤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립감도 더 좋아진 느낌이었고 폴드2 대비 상대적으로 컴팩트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색상은 총 3가지인데 256 기가는 블랙, 실버, 그린, 512 기가는 블랙, 실버만 출시가 됐습니다. 색상에 대한 평을 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실버가 가장 눈길을 끌었고 블랙과 그린은 차분한 색감으로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 매트한 재질의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실버를 결제했고요. 현재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UDC 기술에 대해서는 완성도가 높지는 않지만 일반 영상을 보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근데 이게 또 예민한 분들은 한번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면 계속 신경이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보다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다 하는 분들이라면 실제로 가서 보시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폴드3의 큰 변화 중 하나인 S펜 지원은 생각보다는 무난한 편이었어요. 저는 좀 약간 이질감이 있거나 그 굴곡진 부분들이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기존 S펜이랑 호환이 안 된다는 점과 전면 디스플레이에는 S펜이 지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펜이 약간 지원이 되긴 하는데 범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이게 이제 S펜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모드 변경을 해야 되고 약간은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비싸요. 삼성의 S펜은 보통 이제 동봉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S펜 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원이 넘어가는 가격으로 책정이 됐고 폴드3를 사고 받으시는 분들, 그 케이스와 함께 펜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반 버전을 받기 때문에 프로 버전은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갤럭시 라인업을 사용하면서 S펜의 장점이라고 제가 상대적으로 느꼈던 게, 애플은 펜을 쓰려면 페어링을 꼭 하는 과정, 물론 이제 잠깐 붙이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붙여야 되는 귀찮음이 있었는데 S펜은 그냥 폰에서 사용을 하다가 태블릿으로 가고 태블릿을 사용하다가 360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었던 자유도가 높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잘 안 된다는 점이 저는 약간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자, 다른 스펙도 변화가 약간씩 있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배터리 용량의 감소입니다. 기존의 4500mAh에서 이번에 4300mAh로 줄었는데 스펙을 살펴보면 최대 인터넷 시간은 오히려 늘어났지만 오디오 재생 시간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마도 디스플레이 주사율의 최적화로 영상 재생 시간을 유지한 것 같은데 최대라는 스펙이기 때문에 고주사율이 필요한 작업을 계속 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배터리가 소진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전면과 안쪽 디스플레이 모두 120Hz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가변적으로 엑셀레이터를 밟아가면서 주사율을 이제 조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120Hz를 꾸준히 쓰게 되면은 최대 12시간, 13시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스펙을 맞추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래서 이런 배터리의 감소가 아마도 이런저런 기술의 도입, 그러니까 예를 들어 터치펜을 넣기 위해, S펜을 넣기 위해 뭔가 패널을 하나 더 깔고 디지타이징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더 들어갔지만 무게가 줄어들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소재의 경량화도 있었겠지만 배터리의 용량도 감소를 시킨 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만져봤을 때 폴드2 대비 저는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폴드3가 상대적으로 약간 가벼워지고 컴팩트해지고 그립감이 좋아졌지만 고급짐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폴드2가 소재나 여러가지의 고급스러움은 더 뛰어납니다. 자, 다음으로 플립3입니다. 플립 시리즈는 사실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늘 구경만 하고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서 사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작과의 경험적인 비교는 어렵고 그냥 이번 제품만 보고 느낌만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적인 느낌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는 색감과 크기입니다. 손에 쥐었을 때 뭔가 안정감이 드는 작은 크기. 근데 이제 한 손으로 펼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폴더를 사용할 때 이렇게 한 손으로 탁 펴는 그런 느낌을 좀 상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뻑뻑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손으로 펼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빠졌고 바 형태의 핸드폰만 사용을 하던 분들이라면 조금 새로움을 느낄 수 있고 매력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는 핸드폰이면 분명합니다. 색깔은 라벤더, 크림, 그린, 블랙 4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는데 4가지 색상 모두 각각의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처음에 딱 보면 크림색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방 질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라벤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은은하게 잘 빠졌고 언젠가부터 이런 라벤더 색상이 좀 대중화가 된 느낌이어가지고 독특한 색이란 생각이 들진 않고 이제는 늘 좀 있어왔던 그런 색깔이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이번에 시그니처
시그니처 컬러가 이제 그린이잖아요. 그린 색상이 폴드 3에서는 좀 뭔가 블랙이랑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플립 3는 그린 색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린에 대한 언급은 많이 없더라고요. 플립 3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블랙은 팬텀 블랙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트한 색상이에요. 나머진 다 유광인데 블랙만 무광입니다. 그게 이제 21 울트라하고 같은 색상인데 블랙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꽤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색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바 형태와 다르기 때문에 장점이기도 한데 이게 단점이기도 해요. 어떻게 사용을 할지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하고 사용자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큰 특징이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외관을 봤을 때 좀 저렴한 하위 버전이라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가지 라인업 중에 버즈2에 대해서는 약간 실망을 했어요. 신청, 언제 사전 예약이 되는지 내가 알림을 받겠다 라는 걸 가지고도 혜택을 주는 곳들이 있어요. 알람 신청은 사실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디프 같은 경우는 꼭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통신 3사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지 않아도 주는 것으로 보여져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참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공개된 혜택으로는 11번가에서 자급제의 경우 12% 10대 카드사 할인을 해주고 카드 무이자 22개월 SK페이를 이용했을 경우에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별 사은품을 또 지급을 해준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11번가 T 공식 대리점에서 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이 카드 할인이 몇 퍼센트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자급제가 12%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예상을 해보자면 카드는 한 8에서 9% 그리고 T 멤버십 같은 경우는 9만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오피셜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T 다이렉트 샵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SKT의 본진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민텟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민텟이라고 써있진 않지만 쓰던 폰 반납에 대한 최대치를 뭐 할인 혜택을 주겠다, 보상 금액을 주겠다라는 문구가 써있기 때문에 아마도 민텟을 활용해서 특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T 다이렉트 샵의 특별한 점은 스페셜 에디션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PXG, 디즈니 스페셜 에디션을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KT와 LG 같은 경우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어서 혹시나 추후에 알게 되는 정보가 있으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 시점에 디프에서 예약을 하고 결제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 삼성 케어 플러스를 사용했을 때 자기 부담금을 부담을 해줘요. 1년 안에 발생했을 때에 한해서. 여기서 구매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폴드 3의 경우는 16만원, 플립은 14만원 정도의 혜택을 디지털 프라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 조건은 디지털 프라자 지점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이제 지점장이나 어떤 영업사원들의 혜택을 제공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최대 5만원 정도 안팎까지 저는 지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안에 일렉트로마트가 있고 거기에 이제 삼성 판매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주는 혜택과 홈플러스 안에 있는 디지털 프라자가 주는 혜택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디지털 프라자 단독으로 주는 혜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발품을 팔면서 동네에 어디가 좋은지 혜택을 조사하신다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직접 가지 않고 전화만 돌려받아 알려주는 데가 있고 직접 가야 제대로 된 혜택을 알려주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프라자 단독 조건 같은 경우는 삼성카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6개월 할부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한 달분 이자만 부과가 되고 12개월 할부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2달분 이자가 부과가 돼요. 이 금액은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 2달 하면 6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 발생을 하고요. 10만원 청구 할인을 포함해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보통 180에서 185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상품권을 또 사은품으로 지급을 해주는데 이마트나 홈플러스 상품권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중에 이제 금액은 그 지점에서 어느 정도를 해줄 수 있는지 재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좀 조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512기가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의 변수는 쿠팡과 네이버 라이브 등의 온라인 정책 그리고 공홈의 정책, 겔캠스를 활용할 수 있는 학생분들이라면 그곳에서 주는 혜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 3사를 끼고 나오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의 조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지각 변동이 조금씩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사전 예약이라는 혜택으로 봤을 때 자급제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통신
통신사를 끼고 가실 분들이라면 SK 이용자에 한해서는 T 다이렉트 샵이나 11번가를 좀 주목해서 보시고, 자급제를 이용할 분들이라면 네이버 라이브나 11번가 라이브, 공홈에 주어지는 것들, 그리고 동네 디지털 프라자를 좀 돌아다니면서 혜택을 정리해 보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득템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 빠진 부분들은 제가 추가로 보완을 해서 커뮤니티 탭에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함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